자,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함수가 이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었는데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단원 중에 하나죠. 함수가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유독 좀 많고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매번 지도를 해봤을 때 함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주된 공통점이 뭐냐면 개념이 너무 부족해. 그걸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극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수학 공부를 할 때 유형화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 단기간에 어느 정도 기본 실력까지 쌓는 데에는 좋지만 사실 수학 문제는 응용의 범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버리면 손도 못 대고 틀리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응용의 폭이 또 훨씬 넓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내가 앞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 얘기할 거야. 떠드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지만 안 흔들리고 부지런히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책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중단원이. 자,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우리는 이번 주에 아마 한 파트 개념은 끝날 거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목표는 다음 주에 책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러면 한 주가 남죠? 그때 3화를 나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도를 좀 할 거면서 목표가 다음 주까지 책을 좀 다 끝내야 되니까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진도 보강을 하진 않을 거고요. 나머지 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까지 2주가 남아있는데 그 2주 중에 한 주는 사전 예고를 하고 진도 보강을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할 거예요. 미리 얘기한 거야. 적어도 한 번이라고 했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지? 2번 할 수도 있어. 그건 진도 나가는 걸 좀 보고 결정할 거야. 일단은 한 번은 무조건 할 거야. 3상이 됐건 3하가 됐건 보충을 한번 할 거야. 그리고 3월 됐을 때에도 토요일마다 보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3월은 이제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가정하에 4주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번은 진도 보강을 마찬가지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표는 3월까지 해서 3화를 좀 끝내야 돼. 책 한 권이긴 하지만 그때 가면은 개념 영책은 없습니다. 사실 라센보다 개념 영책 때문에 니네가 많이 괴로웠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해. 그래서 발전 문제를 좀 빼줬잖아요. 고생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시기일이 많거든. 좀 부지런히 달려야 될 시기야. 예비 중3이기도 하고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만 더 욕심내보자. 알겠지? 자, 해볼게요. 그냥. 자, 일단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나왔나는 우리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책에 이렇게 써있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우변이 뭐예요? x 문자에 관한 반드시 1차식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는 0이면 1차 방정식이었죠. 그때 최고차항에서 a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1차 방정식에 써있었고 이 1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써있었지. 그러면 차수가 2차가 돼야 되다 보니까 식의 형태가 일단 y는 2차식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자, 당연히 예민한 게 뭐겠어요? 2차항의 개수인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그럼 이 한 줄의 의미가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2차 방정식 했을 때랑 똑같아요. 최고차항의 개수에 당연히 2차겠죠. 문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녀석이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0인지 아닌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확인하세요. 2차 방정식 때랑 똑같죠, 이 멘트. 자,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늘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오늘 숙제는 안 나가는데 1번, 2번 유형집에 다 있는 거야.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은. 그거 몇 개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점은 뭐예요? 우변에 있는 게 y에 관한, x에 관한 2차식이 되면 끝나는 거야. 물론 y는 이라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럼 간단한 거. 2분의 1 x제곱은 우변이 x에 관한 2차식인가요? 맞지? 그러면 2차 함수.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있어. 그럼 얘도 우변에 있는 게 x에 관한 2차식인가요? 맞죠? 그럼 얘도 2차 함수.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써있어도 우변에 있는 게 x에 관한 2차식이죠.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3개는 맞아. 그럼 비교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y는 자 x 플러스 1 만약에 여기 써있어. 얘는 우변에 있는 게 1차식이니까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죠. 중2거.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 다음에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만약에 여기 써있어 다 써보자. 이런 거 본 적도 없죠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미적분이라는 거 나중에 좀 어려운 거 할 때 나중에 하실 텐데 당장은 안 해. 얘는 어쨌든 우변이 3차식이지. 그러면 얘는 굳이 부르면 3차 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2차 방정식이다 아니다 이 문제 내가 예제 들어줬던 것 중에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내가 차수를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유리식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함수도 똑같아. 여기까지 딱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분모에 미지수가 있지. 이런 건 차수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 그래서 세 개가 다 뭐다? 1차, 2차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당연히 속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면적으로 정리된 건 함수가 아니죠? 방정식이죠? 그럼 얘도 당연히 2차 함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좀 속을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y는 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서 이거 2차항이 있으니까 2차 함수인 거 맞지? 근데 뒤에 이게 붙어있어. 야 초점이 뭐라 했어? 2차항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전개해봐. x의 제곱 있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어떻게 되죠? 약분되죠? 그러니까 2차항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2차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것도 다 2차 함수가 아니야. 자 여기까지 뭐 크게 문제 없죠?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나오는지 간접 체험을 했었고 자 이제 오늘 할 내용 두 파트 정도를 할 건데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좀 많이 쓸 거니까 하나하나씩 잘 이해 한번 해보자.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차 함수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한번 그려봤어요. 정비례 반비례 우리 반비례 어떻게 그려졌냐? 이런 거 기억나니? 1학년 때 있었던 거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런 그래프들을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당연히 몰랐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때 교과서나 문제집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 모르는 그래프를 처음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기 위한 첫 작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이거 기억했으면 그래도 공부 제대로 한 거야. 모르는 그래프를 처음 접근하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지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식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처음 접근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서? 1차 함수도 그렇고 정비례 반비례도 그렇고. 기억 잘 안 나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입해서 점 찍어보라고 나와 있어. 무슨 얘기야? 1 대입하면 y 뭔가 나오겠죠. 0 대입하면 y가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라는 좌표들이 몇 개가 생기겠지. 그런 점들을 좌표 표면에다가 모른 종이에다가 그대로 점을 다 무수히 많이 찍어보면 특정한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 공부하셨을 때도 교과서에 점을 찍어서 연결해봐라고 나와 있었어. 그랬더니 2학년 때 1차 함수는 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어요? 직선의 형태로 그려졌죠? 근데 오늘 하는 건 직선이 아니야. 잘 봐. 천천히 해볼게 얘들아. 천천히 할게. 자, 오늘 하는 게 기초이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모르는 그래프라고 했죠? 선생님이 처음에 기초 그래프라서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간단한 우변에 올 수 있는 2차식 중에 제일 간단한 거 하나 썼어요. 개수도 1이야. 정말 간단한 거죠. 쟤를 정보가 없지 우리 아무것도 몰라. 나도 모르는 거야 이제. 그랬을 때 얘를 숫자를 몇 개 대입해가지고 점을 한번 찍어보. 제일 먼저 0을 대입해보자. 그럼 0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맞니? 그러면 0,0을 딱 찍어.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그럼 1이지. 그러면 1,1도 지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딱 찍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래?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라고 여기다가 점이 찍혀. 2도 대입해보자. 2를 대입하면 4 나오는 거 맞나요? 근데 마이너스 2 대입해도 4 나오죠. 맞나요?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2,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2,4도 지나고 마이너스 2,4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 자, 몇 개만 찍었어. 이런 식으로 점을 막 찍어봤더니 어떻게 점을 찍히냐면
이런 식으로 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쁘게 최종적으로 점을 쭉 모아봤더니 자 이런 식의 휘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점을 직접 찍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수 공부하는 것 중에 최초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를 공부하는 첫 단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딩 과정 들어가시면 직선보다는 곡선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에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앞에 개수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 또 점 찍어보자.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맞니?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2 대입해봐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자, 점이 이렇게 찍혀.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똑같이 찍혀. 마이너스 4가 찍혀.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휘어진 형태의 곡선이 그려지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좀 이쁘게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린 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 둘 다 휘어져 있어요. 이차 함수는 다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좀 분석해 볼게요. 지금 써주는 여기에 쓰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네, 얘들아. 내가 여기 쓰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다음 단원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안 돼.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암기는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부터 얘기해 보자. 얘를 좀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얘기해 줄게. 자, 봐라. 그럼 첫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얘가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아까?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고무줄이 있었는데 둥그스름한 물체 갖다가 이렇게 툭 누르면 고무줄이 이렇게 아래로 쳐지겠지.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래로 쳐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고무줄 또는 무슨 동아줄 같은 게 어떤 힘에 의해서 아래로 쳐졌어 라는 의미를 좀 품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볼록한 형태인데 아래 방향으로 쳐졌다고 해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용어니까 하나 외워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은 위로 누른 거예요. 그래서 볼록한데 윗방향으로 눌러가지고 위로 볼록이라고 불려요. 외우라고 하면 난 답할 길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알겠지?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하고 줄여서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 형태다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자, 중요성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거 혹시 아나요? 미술 시간에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데칼코마니가 뭐죠? 이런 거죠. 어떤 도화지가 있어. 종이 접는 소를 하나 딱 만들었어. 여기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이렇게 붙였어. 그럼 얘를 종이를 접었다 피면 어떻게 돼? 반대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물감이 묻는 거지. 이런 걸 데칼코마니라고 해. 맞니? 그럼 데칼코마니는 원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접는 선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어때? 똑같잖아. 그럼 이런 걸 보통은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대칭이라고 불러. 대칭. 접으면 포개진다는 뜻이야. 내가 앞으로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쓸 거야. 데칼코마니 대칭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쓸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는 여기 y축 있죠. 이 y축이 있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종이접기 하듯이 접으면 포개진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잘 들어라. 오늘 하는 것 중에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차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대칭성을 뜻하는 건데 접으면 포개진다 그랬지. 누구 기준으로 접었다고 했어요? y축 기준으로 접었다고 했죠?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거정아 졸지 말고 잘 봐. 다들 잘 봐. 여러분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1차 함수 마지막 단원에 여러분들 이런 거 그려봤죠? 이거 한번 얘기도 했었다. 내가 연립방정식을 공부하는 이유 해가지고 막 목 아프게 떠는 거 있었잖아. 니네가 1차 함수를 공부한 이유 막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 이런 거 그려본 적 있어? 기억나니? 1차 함수 했던 거야. 그러면 x는 2는 무슨 뜻이야? x는 2의 요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죠? x좌표가 다 얼마야? 2야.
y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니네 중학교 2학년 내용이 아니고 y 좌표가 얼마야? 2야. 그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을 x는 2, y는 2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중학교 2학년 내용이라고. 잘 들어. 잘 들어. 그럼 니네 x축은 10을 어떻게 썼어요? y는 0이라고 썼다. 왜 그래요? 설명 안 날 거야. 옛날에 했던 거야. 그 다음에 x축 말고 y축은 어떻게 표현했죠? x가 2가 아니라 여긴 0이거든. 그래서 x는 0이라는 식으로 썼었다고. 그래서 x축을 뜻하는 식이 y는 0이라는 식이었고 y축을 뜻하는 식이 x는 0이라는 식이었어.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단원에 나왔던 거야. 그럼 잘 들어. 이 녀석 대칭이라 그랬지? 어디 기준으로 대칭이야? 오나 일어나 있어. 힘들지? 좀만 참았다. 그렇게 있으면 너무 덥지 않니 근데? 추워? 당장 집에 갈 것처럼 그렇게 입고 있어. 잘 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얘들아. 할 때마다 저 선생님은 중요하대 그러는데 다 중요한 거야. 자, 누구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어요? y축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접으면 포개진다고 했죠? 그럼 y축이 대칭이 되는 마치 기준 같은 거야. 자, 그럼 일로 와봐. 대칭성이 있어.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이 뭐를 갖고 있냐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축이래? y축이 축인 거잖아. 그래서 대칭축을 y축이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y축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거에 따르면 x는 0이라고 공부했어. 그래서 말로도 외워야 되고 당연히 식도 알아야 돼. 내가 몇 개를 쓸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차 함수는 y축 기준으로 자 모든 이차 함수가 아니라 이 그래프만 봤을 때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대칭축으로서 뭐를 갖고 있다? y축을 대칭축으로 갖고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y축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접으면 어떻게 된다고? 데칼코마니 하듯이 정확하게 포개져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주황색 물감을 이렇게 묻혔어. y축 기준을 접으면 정확하게 반대쪽에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야. 데칼코마니를 떠올리면 대칭의 성질을 이해하기가 조금 편해요. 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칭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가 알아야 되는 게 꼭지점. 꼭지점은 뭘까요? 다각형에서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요. 꼭지점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래프와 대칭축하고의 교점을 얘기해요. 야, 우리 공부했어 지금. 주황색은 그래프잖아. 대칭축은 누구래? y축이래. 빨간색으로 그릴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하는 거죠. 식이 뭐야? x는 0이라는 걸 대칭축으로 갖고 있대. 그럼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 꼭지점이래? 주황색과 빨간색의 자, 교점인 이 부분이 꼭지점이야. 그럼 좌표가 얼마예요? 원점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얘 같은 경우는 0,0이 꼭지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공부할 때 꼭지점을 찾는 방식은 그래프랑 축만 알아내면 다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교점이 다른 거야. 중요성 순으로 다 쓴 거야. 중요성은 아니고 중요한 거 상대장을 쓴 거야. 알겠죠? 2차 함수의 표현 중에 저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내신용은 아니고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차이점이 이게 커요. 야, 기울기가 양수면 자, 이거 지울게. 내가 지금 여기다 썼던 내용을 까먹은 사람은 좀 반성해야 된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을 했더니 아 맞다 저걸 공부했었지가 안 떠올랐으면 그건 공부 안 한 거야. 알겠죠? 내가 늘 강조하잖아. 복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리커버리가 안 된다니까. 머릿속에 복구할 자료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1차 함수 모르면 2차 함수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2차 함수 단어는 1차 함수 내용 섞여서 나와. 심지어 개념 설명할 때. 알겠니? 자, 또 얘기해볼게.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우리 알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알지. 그럼 생각? 기울기가 양수일 땐 제가 뭐라? 그냥 간단한 거 하나 그려볼게. y는 x야. 그럼 특징이 이래. 직선일 때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대입해보면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죠. 맞나요? 그러면 x값이 1, 2, 3 커졌더니 y값도 1, 2, 3 점점 어때? 커지지. 사실 이런 걸 그래서 정비례라고 부르잖아. 근데 y는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는 1 대입한 마이너스 1, 1 대입한 마이너스 2, 3 대입한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x가 대입했을 때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질문해 볼게. 커지던 녀석이 갑자기 작아지는 그래프가 작아질 수가 있겠냐? 이거 계속 이렇게 증가하잖아. 커지잖아. 그러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계속 커지겠지. 반대로 얘는 계속 밑바닥으로 처박히잖아. 그러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점 작아지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커지면 계속 커지든지 작아지면 계속 작아지든지 성질이 몇 개 하나밖에 안 정해져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는 잘 봐. 이거 아까 우리 좀 대입해봤어요.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죠? 4 나왔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나왔다. 미안 1 나왔죠? 그럼 생각해봐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 y 값이 4에서 1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x가 커졌더니 y가 커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지. 그러면 직선이었다면 계속 줄어들어야 돼. x가 커지면 y도 같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얘는 달라. x가 0이었다가 잘 봐라. 0 대입하면 0인 거잖아. 그러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까지 됐더니 4 1 0 됐으니까 x가 커지면 y 값이 작아지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 x가 1하고 2가 됐어. 0에서 1에서 2가 됐어. y좌표 봐봐. 1 대입했더니 1 2 대입했더니 4가 됐지. 그럼 반대인 거 알겠어요? x가 커졌더니 y 값이 또 작아져? 아니잖아. 점점점 0에서 1에서 4로 y 값 같이 커졌지. 그러니까 직선에서 나타났던 두 가지 성질이 2차 함수는 같이 발생해. 하나의 그래프에서 두 성질이 같이 발생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잘 들으세요. 근데 웃긴 게 x가 커질 때 y가 감소하다가 x가 커졌더니 y도 같이 증가하는 게 딱 어디서부터 경계점이냐면 빨간색 대칭축을 기준으로 구성질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기준이 뭐야? 대칭축 기준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성질이 바뀌어. 그래서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빨간색이 정말 중요한 거야. 빨간색 이 라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축 기준으로 왼쪽 영역은 다시 말해보자. 자, 수직선 생각해 보시면 원점으로부터 왼쪽에 있는 숫자는 다 0보다 작은 숫자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요. x가 0보다 작은 땅에서는, 그리고 x가 0보다 큰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쓴 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x가 커지니까 y는 작아져. 0보다 큰 땅에서는 x가 커졌더니 y도 같이 커져. 잘 들어라. 이게 암기가 아니다 얘들아. 절대로 암기가 아니라 그래프 보면서 니네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써주는 건 오늘 처음 수업하는 거니까 정리하는 차원인 거야. 물론 이해는 하고 외워야 돼요.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해가 더 제일 중요하다. 자, 이해됐어요? 근데 이 숫자의 의미 부여하자.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었죠? 축을 기준으로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기준이 바뀐다고 했지. 오나 조금만 일어나봐. 나 이렇게 목 아프게 얘기하는데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알았니? 잘 봐. 내 소리도 졸지 말고. 그러면 여기 써있는 0이 내가 왜 0이라고 했냐면 축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했지. 그럼 축을 뜻하는 숫자가 뭐였어? x는 0이라는 식이었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0이 그냥 0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정확하게 x는 0이라는 요 숫자가 그대로 일로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칭축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바뀐다고. y값의 증가감소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니? 그냥 0이라고 외우면 공부 못하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공부해야 돼. 대칭축의 의미에 해당하는 숫자 기준으로 땅을 나눠서 생각한다고. 왼쪽, 오른쪽. 빨간색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왼쪽 땅일 때에는 x가 커졌더니 y도 작아져. 오른쪽 땅일 때에는 x가 커지니까 y도 같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축 기준으로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해됐나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위에 거 한번 해봤어. 한번 같이 해볼래? 얘는 아까 내가 위로 부르려고 그랬고, 얘도 당연히 부를 때는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녀석도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무슨 성질이 있다? 대칭성이 있어. 자, 그럼 당연히 뭐가 존재한다? 대칭축도 존재해. 그게 누구야? 똑같이 y축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어. 자, y축은 식을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x는 0이라고 나타낸다. 자, 이거랑 위에 거랑 완전 똑같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항상 누구와의 교점이다? 그래프와 대칭축하고의 교점이다. 그러면 교점이 이 녀석하고 대칭축하고의 교점이 똑같이 원점인 거 알겠나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0,0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 돼. 알았죠? 자, 암기는 그 다음 사항이야.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얘기해볼게. 자, 이 녀석도 증가감소가 어떻게 바뀔까? 똑같이 축의 의미에 해당하는 이 0이 따라오는 거야. 이 0 기준으로 x가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또 생각해보자. 자,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라고. 잘 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다. 생각.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어. 그때 해당하는 y좌표가 마이너스 4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 됐지. 그럼 어때요? x가 점점점 커졌더니 y좌표가 점점점 커지는 거 알겠냐? 커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랑 쭉 반대야. x축, 축보다 왼쪽 땅일 때에는 x값을 크게 만들었더니 이번에 y도 같이 커져. 아까랑 반대죠? 근데 x가 축보다 오른쪽 땅일 때에는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됐어. 잘 보세요. 0, 1, 2가 됐더니 y좌표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x가 커지니까 y는 줄어들고 있죠, 윤소라. 그래서 x가 커지면 y는 이번엔 줄어들어. 반대야. 반대구나. 암기해지가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0은 대칭축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거 반드시 또 기억을 하자. 그래야지만 오늘 하는 게 숙지가 돼 있어야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게 그대로 쭉쭉쭉 따라와요. 자, 알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자, 아까 말한 대로 대칭성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대칭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래프를 빨간색 기준으로 적으면 포개지는 거라네. 생각?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x축 기준으로 평행한 애를 요점에서 그냥 하나 이렇게 그어봤어. 녹색으로. 물론 평행선이야. 그럼 이 길이랑 누구랑 같겠냐? 이걸 반대로 적었어요. 이렇게. 그럼 반대편에 있는 거랑 정확하게 물감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겠죠. 그럼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야. 밑에도 내가 임의의 선을 하나 딱 그었어. 그럼 데칼코마니 대칭성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마찬가지로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것 때문에? 데칼코마니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관계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y는 x제곱이 이거였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거였죠. 그러면 얘네들도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요 두 그래프가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두 그래프도 데칼코마니예요. 무슨 얘기냐면 x축 기준으로요. 주황색 물감을 y는 x제곱에다가 다 묻혔다? 그럼 그거를 접었다가 피면은 여기 있는 주황색 물감이 정확하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정확하게 묻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관계도 x축 기준으로 정확하게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는 무슨 성질이다? 대칭성이다. 대칭의 성질이다. 그래서 얘랑 얘가 누구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왜 되는지는 마지막쯤에 내가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알겠죠? 왜 되는지 정확하게 식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에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얘들아, 니네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x 앞의 개수가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쵸? 그때 기울기 공부했을 때 그 기울기의 역할이 뭔지 기억나요? 두 가지를 공부했다. 첫 번째, 기울기 숫자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기울기 숫자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지? 근데 하나가 더 있어. 기울기의 절대값의 의미 혹시 기억나? 잘 보세요. y는 x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어. y는 2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어. y는 2분의 1 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어. 잘 봐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2였다. 방금 얘기한 게. 그러면 어떠냐면 기울기가 점점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죠?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 알겠냐?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알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커진다가 아니라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지더라고 공부했었어. 그럼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인 게 뭐였냐면 기울기의 참된 의미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내가 공부했었어요. 왜? 양수야 음수야? 이거 바뀌지. 그래프 모양은 달라. 같은 기울기가 양수여도 숫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죠? 그럼 각각의 그래프는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중요한 게 그래프의 전반적인 형태를 결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했다. 알겠니? 자, 2차 함수도 똑같다. 잘 봐라. 자, 세 번째 봐. 지금 내가 예제로 그려진 게 y는 x제곱하고 이거 지워버렸네. y는 마이너스 x제곱 두 개만 그렸죠? 그럼 두 그래프는 추구차의 개수가 1인 거하고 마이너스 1인 것만 두 개 그려본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일반화시킬 거야. 1이 아니라 특정 숫자가 아닌 일반화된 숫자로 표현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 1이 아닌 다른 어떤 숫자가 왔어 라고 해서 1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써. 물론 이 녀석은 2차 함수라고 했으면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2차항의 개수니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형태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마찬가지야. 나는 아직 이 그래프에 대한 형질을 몰라요. 그럴 땐 점 찍어서 일일이 다 그려보셔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냥 내가 그려줄게. 잘 봐. 잘 봐라.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잘 봐. 졸지 마. 자, 그래프를 3개 정도, 6개 정도를 그릴게요. 자, y는 x제곱 내가 이미 그려봤죠? y는 x제곱 옆에다가 그냥 그대로 그릴게. 자, y는 x제곱이야.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x제곱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넓게 그려져요. 기존에 그렸던 것보다. 자, 하나 더 그릴게요. y는 2x의 제곱도 그려볼게. y는 2x의 제곱을 그리면 반대로 폭이 좀 좁아져. 자, 같은 방식으로 위로 블록 형태의 그래프도 몇 개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원래 점 찍어서 그려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말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려도 이렇게 폭이 좀 넓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면 폭이 이렇게 더 좁아져요. 1차 함수랑 비슷한 게 있어. 잘 봐. 그리고요, 절대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엄연히 있었죠? 여러분 근데 2차 함수는 기울기가 있을까? 2차 함수는 기울기를 뜻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게 없다? A 딱 보자마자 생각도 없이 기울기요. 이러면 안 돼. 기울기를 정의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공부할 때나 나오는 거야. 중상과정에서는 2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뜻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A는 그냥 2차항의 개수라고 하면 생각해야 된다. 기울기가 아니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 그러면 분석하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아니라고 했어. 2차항의 개수에만 주목해봐.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가 어떻죠? 2분의 1에서 1에서 2가 됐지. 근데 절대값을 계산해보면 절대값도 2분의 1은 2분의 1이고 1은 1이고 2는 2잖아. 그러면 2차항의 개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노란색에서 흰색에서 파란색이 그려진 거야. 그럼 그래프의 폭이 어때요?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떨 때라고 했어요? 그래프의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좁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네. 2차항의 개수가 작아지면, 다시 말하면 2차항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점점점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돼요? 꽃 피는 것처럼 널쩍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 잘 보네? 2차항의 개수가 얘고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야. 절대값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녀석의 절대값 2분의 1이죠? 절대값 1이죠? 절대값 2죠? 또 봐. 그래프에 빨간색 쓴 게 뭐야? 절대값이지? 절대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지. 절대값이 커지고 있지. 그럼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마찬가지로 좁아져.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이나 똑같아.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좁아진다. 알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점점점 넓어져. 자, 이해됐나? 이해됐나?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게 y축이죠? 절대값이 커지면 커졌더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y축하고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해됐니? 물론 이 y축은 누구셔? 대칭축이었어. 대칭축. 그래서 정확하게 y축 또는 대칭축에 점점점 가까워진다. 언제?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관계없이 2차 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면서 대칭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 1차 함수랑 비슷한 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잖아. y는 잘 봐라. y는 2분의 1 x, y는 x, y는 2x. 어때? 그래프가 점점점 누구에 가까워져? y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비슷하지 약간? 얘도 물론 y축이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게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공통된 성질이에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는 결국은 뜻하는 게 뭐예요? 잘 봐라.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폭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때문에 폭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 야,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린 게 y는 x제곱이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잖아. 그럼 2차항의 개수가 얘는 양수죠. 얘는 음수죠. 일로 와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 양수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요? 아래로 블록 스타일로 아래로 누른 형태, 아래로 블록 스타일로 그려졌지.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요? 위로 블록 스타일로 그려져.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하면 돼. 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스타일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최고차항 개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 스타일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거야. A의 절대값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자, 따라서 1번하고 2번 내용을 종합하면 니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1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라 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다. 자, 이해됐니? 그 다음에 아까 요 내용 있죠? 대칭이라고 했지? 똑같아.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하고 x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색깔 구분한 것끼리만 저를 보시면 됩니다. y는 2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하고도 x축 기준으로 대괄호만이야. 노란색 그래프 기준으로도 x축 대괄호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각각 색깔마다 대괄호만의 구조가 된다는 것도 요거랑 똑같은 내용. 그 다음 대칭축이 y축이죠? 똑같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아래로 불러줄 땐 축을 뜻하는 숫자 기준으로 증가함수가 바뀐다고 했지? 얘네들도 다 똑같아. 축을 기준으로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증가함수가 마찬가지로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이해됐나요? 근데 이걸 써서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문제 풀면서 훈련을 나중에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집에서 노트 정리하면서 당연히 정리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니네가 그래프를 반드시 다시 한번 그려봐. 특히나 얘는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만 해봐. 그 다음에는 할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정리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